윤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수맥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안녕하십니까 섭님 그리고 섭구님들. 사연을 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 왠지 이때 이야기가 생각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무서워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물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건 이후로 물이 무섭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반말체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석이 다가와도 집에 갈 여유가 없어서 연말을 혼자 뭘 하며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저 낮에는 스마트폰을 뒤적이고 밤에는 술판에 들러 영양가 없는 일상을 보내다 그날도 저녁에 잡힌 술 약속이 있어 가게로 걸어갔다. 그렇게 시원하게 마시고 있었는데 자리를 제안했던 후배 A가 나에게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얘가 왜 그런 걸 묻나 싶어 가만히 바라보니 A가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정년퇴임 하시고 천안 쪽에 배과수원을 꾸리셨거든요. 이번이 첫 수확인데 사람 손이 조금 필요하시대서요. 이 말을 듣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명절에 왜 굳이 그곳을 가야 하는가 싶은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할까 했었는데 후배 A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일이 있었기에 그냥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한 번쯤은 농부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A와 천안으로 내려가 10일 동안 지낼 집으로 들어섰는데 피부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다 싫었다. 그 중에 공기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장마철 일본에서의 공기와 비슷했다. 축축하면서도 숨이 텁텁하고 또 곰팡이 특유의 시큰거리는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그 아파트로 가는 풍경 역시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밀림도 아닌데 식물들의 썩은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 있던 것이다. 분명 이 주변의 습기를 이기지 못해 다들 저렇게 썩은 것이라 생각했다. 아파트가 만들어진 것은 3년 이상 되었지만 단지 앞 상가도 빈자리가 많았으며 거리에는 주차된 차들도 거의 없었고 그 단지는 마치 아직까지도 완성이 덜 된 듯한 인상을 안겨주는 그런 곳이었다. 허나 여기까진 모든 것이 그저 애교였다. A의 부모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안에서 묵직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다. 심지어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2분쯤 지나자 몸 전체가 습기로 인해 끈적거리기 시작했고 베란다 구석엔 검정색 곰팡이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풍경을 보고 구겨진 얼굴로 A에게 물었다. 야, 이게 뭐야? 여기 부모님 집 맞아? 아니,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게 가능해? 야, 지금 내 윗도리 좀 봐봐라. 습기가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이네. 야, 심지어 지금 가을이잖아. 내 불만과 본인의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에 A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A의 어머니는 외가에서 생활하시고 아버지는 내일 병원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A는 과수원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어 그날 일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다. 하지만 결국 쉬기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이고 피곤함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결국엔 한숨을 쉬며 우리는 문제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로 했다. 그날의 잠자리는 너무나도 음습했다. 이불에도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에 피부는 계속 축축하고 베란다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래도 잠을 잘 못 자는 나였지만
불편함의 도가 지나친 이 자리와 고요함을 망치는 저 물방울 소리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일정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발소리와 같은 왠지 모를 무게감을 품은 듯했다. 이틀째 되는 날, 잠깐이라도 잠드는 데 성공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리는 데다 어깨는 뭉치다 못해 부어 올라 있었다. 그날의 몸 상태는 가히 최악이었다. 나는 잠자리가 익숙하지 못하고 과소한 일도 처음 하는 것이니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가 했었지만 이 증상은 계속 더해질 뿐이었다. 3일째가 되던 날 돌아온 A의 아버지와 함께하니 오후 5시쯤 일이 정리되어 우리들은 과수원 주변에 있는 민물 매운탕집에 들러 술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 자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마치 장벽 없는 친구들처럼 웃고 농담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즐겼기 때문이었다. 그 괴상한 집에 들어서면 다들 병든 짐승 마냥 한숨만 내쉬고 조용히 얼굴을 구기며 서로에게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다. A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집이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게 말이지. 후배를 기숙사로 보내고 과수원 정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작년에 과수원 주변으로 싼 아파트를 찾다가 조건에 맞는 곳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주변 수맥위에 지은 아파트라는 소문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동산에 따져보았지만 계약금이니 뭐니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당장 처리할 수단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니 참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적은 이유와 청소를 계속해도 생기는 곰팡이는 수맥의 영향인 것 같다고 푸념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몸이 축나고 어머니께선 정신적으로 한계가 와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수맥 위에 지은 집에는 그 습기로 인해 몸과 정신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유사과학으로는 정확히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수맥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이것은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라서 남들과는 다를지 몰라도 몇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기분 나빠지는 것들이 있었다. 첫째, 식물들이 다 습기로 인해 썩고 그 문드러진 줄기에는 악취가 풍기게 된다. 둘째, 몸과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다. 누군가가 손으로 압박하듯 답답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지속된다. 나는 특히나 귀 부분이 아팠는데 이로 인해 이명현상이 생겼으며 후배는 귀가 부어올랐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닌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주변엔 길고양이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혐오스러운 몰골로 돌아다녀 길을 걷다가도 마주치면 오히려 내가 다 무서웠다. 털도 엉망이었고 눈도 매서운 그런 모습 말이다. 또 자주 본 것이 있었는데 머리가 깨져 널브러진 새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잘 날아오다가 뭐가 문제인지 눈앞에 있는 벽에 박아 죽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루는 집에서 씻고 야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란다 유리가 쨍그랑거리며 부서졌다. 그곳엔 머리가 피범벅이 되어 경직하고 있는 큰 까마귀가 있었다. 다음은 곰팡이이다. 장판이 습기에 못 이겨 물렁거리고 장판을 뜯어보면 그곳엔 곰팡이 장벽이 있었으며 천장도 조금씩 무너지는 모양새였다. 그런 곳에서의 공기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데 그것에 여파였는지 나는 잦은 기침과 식욕 부진을 겪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기라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다. 수맥의 주변은 음기가 강하고
이런 장소에서는 필히 조심해도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특히나 계속해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나는 이 물방울 소리가 왜 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물어보았지만 두 명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방울 소리가 들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다. 그렇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나에게만 들린 것이었다. 이곳에 와서 생긴 이명 때문인가 하고 당장은 넘어갔지만 마치 발소리 같은 그 소리는 뒷골에서부터 계속 들려왔다. 누군가가 나를 조용히 응시하듯,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듯 들려왔다. 마지막에도 그 소리는 계속 나에게만 들렸기에 그날 밤 후배의 아버지에게 다시 말하니 그냥 못 들은 척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이 충고를 받아들인 것은 지금도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 밤에 그 신경 거슬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싶어 베란다로 나가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는데 소리는 내가 보는 곳의 반대에서만 들려 앞뒤로 고개를 돌리며 살펴보니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갑자기 내 기분 탓인가 싶어 잠자리에 돌아와 누우니 이번엔 베란다에서 여자의 목소리로 아주 음침하게 흐흐흐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무언가 날 놀리는 듯 비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굿을 피우는 듯 높은 비올라 소리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다가도 그때는 충고가 떠올라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는 최대한 잠들기에 열중했다. 그렇게 아침이 오고 짐을 정리한 뒤 집에서 나가기 전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베란다를 보니 베란다 구석에 전날까지는 없던 곰팡이 얼룩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사람의 엉덩이 크기의 큰 곰팡이와 발바닥 크기의 가지런한 두 개였다. 마치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던 듯한 자국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 지금은 후배의 부모님도 다른 곳에 살고 그 아파트는 뉴스에도 수맥 위에 지어진 문제의 장소라고 보도되었기에 더 이상 나와는 그 어떠한 인연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혹시 우연이라도 다시는 그곳에 갈 생각은 없다. 그날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 날 따라오던 그날의 발소리, 아니 물방울 소리가 계속 나를 따라왔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설마 그것이 나를 따라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도 물방울 소리가 들리면 작은 소름이 돋는다.